이번 시간에는 조현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게 됩니다. 스키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은 스키조프레니아는 분열된 마음, 또 분열된 또 마음, 횡격막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키조플레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음이 횡격막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어원적인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키조플레니아는 마음이 찢어지는 병, 마음이 분열되는 병,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정신분열 이렇게 이제 병명이 그 조현병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처럼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으로 이것은 마치 그 뇌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신경구조가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마치 그 현악기가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랬을 때의 혼란을 겪었을 때의 이런 상태로 이제 조현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정신분열의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분리라고도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조현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분류는 보면은 분열형 성격장애, 망상장애형 조현병, 또 단기 정신증적 장애,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분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현병의 임상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 있어서의 기질적인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의식 혼탁이라든지 이러한 징조가 없고, 그리고 사고, 정서, 지각, 언어, 행동 등과 같은 이러한 비기질적인 이러한 것들, 곧 성격의 각 측면에서의 특이한 그런 와해들이 초래된 상태들로 이제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망상이라든지 환각, 또 혼란스러운 사고와 언어를 비롯한 여러 부적응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심리적 어떤 장애, 심리장애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실 검증력이 저하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지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임상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현병으로 진단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다른 정신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1개월 이상 이런 앞서서 말씀드린 망상, 환각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정신증적 증상이 2개 이상, 이렇게 1개월 이상 활성기 증상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속되는 기간은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전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은 단일 질환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증상과 징후의 복합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임상에서 보면 조현병으로 진단되는 예가 많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우울, 아니면 약물 중독이든 이러한 증상들로 시작되었다가 이제 증상이 조금 더 심화되는 경우에 이런 조현병으로 진단이 이제 내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현병이 초기에 그
치료가 잘 되어서 회복되기도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우울과 이런 다른 정신장애를 오랫동안 알아왔던 또 여러 가지 기질적이던 또 비기질적인 어떤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돼 오다가 이런 조현병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임상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분류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조현병의 원인은 이러한 두뇌의 그 각성, 쾌감, 의욕, 흥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그 도파민의 그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과다하게 나오게 되면 이제 강박증 또는 과대망상과 같은 이러한 양성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음성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기력하게 된다든지 의욕이 저하되게 된다든지 뭐 이러한 이제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인 그 도파민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신분열증에 있어서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망상, 델루션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제 여러 번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하셔서 듣고 계시는데요. 이 망상은 사고의 장애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그 잘못된 추론에 근거한 그릇된 신념들도 지배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명한 어떠한 증거,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된 그 추론과 그릇된 신념을 지속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특징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망상의 주제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애정망상, 신체망상, 허무망상, 죄책망상, 빈곤망상, 조종망상, 부정망상 등 이 사고의 장애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또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중에서도 어떤 기계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좀 명백히 믿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이러한 이야기, 또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들, 뭐 우주에 관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사고가 비약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 망상 증상이 이제 특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각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이 환각 역시 그 지각의 장애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과 자극을 이게 있을 때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지각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에 있어서 이제 왜곡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극이 없어도 어떤 소리나 현상을 본인만이 지각한다고 하거나 혹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현저하게 왜곡된 지각을 하는 경우, 이런 착각과 같은 비슷한 이런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각과는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환각과 착각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착각은 실제로 존재하는 외부 자극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환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각에 있어서는 환청, 환시, 환후, 환촉, 환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자기만이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경우 이제 환청이 될 수 있겠고요. 환시는 이제 시각적인 것에서의 이러한 환각이고, 환후는 이러한 냄새, 어떤 특정한 냄새가 실제적으로 나지 않는데 본인이 이제 난다고 한다던가, 또 환촉은 어떤 느낌, 뭐 이런 촉각에 해당이 되겠고요. 환미는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그 독약과 같이 느껴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맛을 느낄 수 없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런 거에 해당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제 환청이 이제 정신분열증에서 가장 흔하고 특징적인 이러한 환각 증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외부 자극이 이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 있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아저씨 소리가 들린다든지, 여자의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어떤 특정인의 어떤 그 본인을 압박하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어떤 간섭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하지마비가 있는 이제 환자에게 있어서 재활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가족들이 죽게 되고 가족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든지, 그런 정말 허무맹랑한 여러 가지의 이러한 소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들린다고 하고, 실제적인 현실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이상 증상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섭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또는 누군가 2명 이상이 서로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이제 듣게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비밀을 얘기하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내가 이제 나 혼자만이 들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전한다든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종교적인 그 환각과는 조금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하고요. 종교적인 환각은 주로 환시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신분열증은 이제 에 있어서는 주로 환청으로 들리는 이제 양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환각은 주로 축복이나 조언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면, 정신분열증의 환각은 비판, 비난,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불안을 이제 자극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환각은 대체적으로 유쾌할 수 있는 이러한 체험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앞서서 이 환각이 특히 이제 환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위협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불안 지수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그 환자가 이런 환청에 시달릴 때 힘들 것인지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이제 와해된 그 언어를 주로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의 장애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말꼬리와 뒤가 이제 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중간중간 하는 내용들이 논리도 맞지 않게 되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많고요. 그리고 편협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논리적인 것이 특징이고, 지리멸렬한 굉장히 혼란된 이제 언어를 쓰는 것, 이것이 그 정신분열증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횡설수설하는, 그리고 목표가 자주 빗나가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개시키지를 못하고, 그리고 중간에 얘기하다가 엉뚱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중에는 질이 멸렬하고 탈선하고 우원증을 보이고 말비빔, 사고의 이탈 뭐 이런 특징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 나름대로는 본인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대방에게 논리적이나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자기중심적, 자폐적 사고, 또 사고의 그 독특성, 뭐 이런 사고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신조어를 쓴다든지 특정한 어떤 소리, 뭐 어떤 이러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대화나 의사소통에 쓰이지 않는 이런 단어들을 이제 쓰게도 됩니다. 와해된 행동을 또 이제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긴장증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정신분열증의 행동의 그 장애인데요. 어떤 나이에 맞는 어떤 목표지향적 행동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부적절한 엉뚱한 행동을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부적절하게 이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결의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씻고 깨끗하게 하고 냄새 안 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양치질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게 되니까 냄새가 이제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주기적으로 잘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이러한 일상생활에 장애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증적인 이제 행동은 어떤 환경 속에 이러한 자극이 올 때에 그것에 대한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긴장 상태의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근육도 이제 굳게 되고 어떤 특정한 자세, 개개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기괴한 자세들을 취하고 오랫동안 있는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자꾸 뛴다든지 그리고 이제 발걸음 같은 경우도 정상적이지 않게 빨리 가거나 아니면 천천히 가거나 또 스텝이 뭐 일정한 이상한 스텝 이제 균형이 이제 잃게 되는 그러한 이제 속도로 이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음성 증상들로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장애를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둔마가 나타나는 이제 음성 증상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게 정서적인 반응이 이제 둔하게 되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걸로 보면 무표정이에요. 무감각하고 어떤 외부의 반응이 왔을 때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미동도 이제 없게 되고 표정은 거의 이렇게 얼굴이 굳은 상태이고 멍한 것과 같은 이러한 표정을 짓게 되고 시선도 똑바로 보지 못한다든지 하는 시선 처리에 있어서도 이제 이러한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단어 사용하는 그러한 종류도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말이 끝까지 잘 연장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말소리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런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무표정한 마치 인형과 같은 어떤 그런 표정 뭐 그런 표정이기도 하고 바보 같은 표정일 수도 있는 이러한 무표정 뭐 이런 것들과 비슷한 정서적인 이러한 장애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떤 정서적인 자극을 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이런 정서적인 둔마와 같은 상태가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무언어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지거나 짧고 간단하고 공허한 말만을 하는
언어 반응의 빈곤, 유창성은 찾아볼 수 없는 뭐 이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무욕증. 이것은 마치 아무런 욕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목표가 없는 이러한 것과 같은 이러한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되는 이런 무관심한 이러한 채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또한 이것은 좀 사실은 일상적인 어떤 패턴들 속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굉장히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집어내기가 사실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장애 중에서 이러한 조현병 대상자들의 그 마음을 읽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표정하고 무반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의 상태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찾아내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음성장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이제 분명히 뚜렷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이제 더 어려워지겠지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친구들도 이제 없게 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아는 사람을 자꾸 피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고독감과 소외감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인관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앞서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사회적 관계가 이제 약해지고 흐려지고 뭐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이제 가족들 관계에서부터 먼저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라든지 따뜻함, 타인과 관계하는 어떤 능력이 사실은 가족의 그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잘 형성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기 자신의 그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됐을 때 인간으로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상실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가족관계 안에서 바르게 형성이 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애착장애를 특히 이제 보인다든지 또한 대인관계에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상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아가야 이제 건강하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중점적으로 또 이제 치료 목표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분열 또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적절하게 이제 재활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제 DSM-5와 또한 정신장애 증상들에 대한 것들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증상의 이해를 우리가 하면 정신장애의 이러한로 인한 이러한 문제 이런 것도 바르게 볼 수 있고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이해와 정신장애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정신재활 전문가들이 이제 더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러한 문제와 같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더 고쳐 나가야 하는지, 또 증상의 본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자들의 뭐 기분, 또 사고, 뭐 이런 공감력,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어떤 것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이것이 치료의 이제 목표로 이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문가라고 한다면 꾸준히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배우고 관리하고 또 질환의 경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환자와 어떻게 이제 소통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지식들을 지속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재활 전문가는 환자의 건강한 측면, 즉 감정과 관심사를 발굴해내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료의 중요한 중재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환자의 감정을 또 잘 알게 되면 그 감정을 이용을 하고 또 기능적 결손을 또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인생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애로 인해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신재활을 하는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생물학적인 치료, 보통 이제 약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청과 망상 등의 사고 장애에 이제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처음 발병 시 1년 이상 이제 약물을 복용을 이제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약을 잘 안 먹는다든지, 또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든지, 또 병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이제 1년 빨리 이제 약물을 복용하고 나으면 약을 복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약을 복용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향에 이런 놓여 있게 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중단하게 되면 이제 재발하게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에 있어서는 약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그것을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사회 재활 측면의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상자들의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지를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적인 어떤 증상들 쪽으로도 보면 이러한 정서적인 이런 둔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도움이 바로 정신사회 재활 측면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항정신병 이제 약물로서 전형 약물과 비전형 이제 약물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앞서서 조현병의 이제 원인 중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이 도파민의 그 활성이
잘 안 되다든지 균형이 깨지게 될 때의 원인들, 이러한 원인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있어서도 대부분 뇌 내의 도파민의 활성을 억제하는 그 약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에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양성 증상에 효과가 있고 음성 증상에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 보면 클로로프로마진, 페르페나진, 록사펜, 오페라진, 할로피리돌, 브롬, 피모지, 곰마틸 뭐 이런 약물이 쓰여지게 됩니다. 비전형 약물은요, 도파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에도 작용하는 약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성 증상뿐만 아니라 음성 증상에도 효과가 있고요. 이름으로는 보면 클로자핀,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세르윌 등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효과를 보낼 수 있는 것에는 이제 과다하게 활동한다든지 긴장 상태이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계속 막 싸우기만 하려고 하는 투쟁적 적개심과 거부증, 심각한 환각, 급성 망상, 불면, 지나친 금식 또 뭐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경우에 이제 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을 조절하는 이제 세로토닌을 이제 오히려 활성화시켜 주면서 뇌파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이 비활성 물질 약물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꾸준한 연구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새로운 또 신약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약물 치료에 있어서 이제 부작용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나치게 그 진정작용이 되어지는 거라든지 그러다 보면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활동을 이제 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빠진 상태에 이러한 시간이 이제 많이 기르게 된다든지 하면 또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자율신경계 부작용으로는 잎이 바짝바짝 마른다든지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뭐 변비가 생기고 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급성 근육긴장 이상증, 가성 파킨손 증후군과 같은 뭐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고 행동에 이러한 이상들이 좀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타는 뭐 피부 발진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뭐 망막의 색소 침착 또는 황달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항정신병 약물 또 이러한 약물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항정신병 약물에 어떤 것이 속해 있는지 정도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 복용할 때의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약물도 이제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지나치게 졸음이 올 수도 있고 또 어지럼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주의력을 많이 요구하는 활동들은 활동 전후에는 사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약물 복용 시에는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동을 할 때도 조금 천천히 이렇게 누워서 일어날 때 특히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잎이 많이 마른다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들 있죠. 껌을 씹는다든지 할 수 있겠고, 체온 조절에 이제 이상이 있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다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 날씨가 이제 피로도를 줄 수 있는 이런 날씨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탈수 증상 같은 것들에 대한 예방하는 예방책들,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이런 것들은 수면제, 진정제 등을 임의로 복용하면 부작용, 그걸로는 이제 부작용이 많이 있지요. 그런 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물과 이제 충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의사와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초조함이라든지 발열, 근육 강직, 연화곤란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역시도 이제 또 새로운 또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의점, 약물에 있어서의 주의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지하는 이런 약물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의 이상, 또 이제 과도한 불안, 또 변비, 이런 것들, 자율신경계의 조절 이상,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들도 또 있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정신사회적 치료를 통해서는 그 대상자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르쳐 주고 교육하는 이런 것들, 방법, 그리고 대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을 조절해 주는 환경 수정적인 전략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되는 이러한 1년 또는 2년 이상 되는 이런 만성화되는 단계에 있어서 정신사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성 정신질환의 경과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생물학적 개입과 정신사회적 개입의 조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한쪽 그 생물학적 측면으로의 그 약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재활을 함께 병행해 주는 것이 정신장애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이고요. 일반적인 통념상 정신사회적 개입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 조건이 약물학적인 개입이다 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제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치료, 약물치료와 더불어 이제 정신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무엇이 어려웠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고 또 약물에 의한 어떤 부작용이 있고 마음은 어떤지, 기존의 불안감은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면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실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족에 대한 교육이 있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대상자가 있게 되면 정신장애 가족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되고요. 또 흔한 예로는
엄마가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 아이가 또 이런 정신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교육이 또 들어가야 하고요. 가족과 함께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겨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족 교육, 그리고 대상자가 가진 그 환경에 대한 조절,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이러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화된 조현병인 경우에는 정신재활 치료 시설이 또 따로 이제 연계가 되는데요. 납병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자활센터 뭐 이렇게도 얘기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조현병을 가진 대상자들이 대개의 경우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했다 뭐 이런 이제 반복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퇴원 그 이후에 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지지해 주고 지속적으로 사회기술 훈련해 주고 또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여러 가지 시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치료들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재활의 이러한 이제 단계, 앞서서 치료의 단계 보면은요, 정신과적인 진단이 이제 바르게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 DSM-5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신과적인 장애로 이제 진단이 나오게 되는 단계가 첫 번째 되겠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초기 면담 또한 진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게 됐는지, 또한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또는 사고의 기능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대상자에게 적절한 정신과적인 이제 약물 치료가 처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자가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 중 사회기술 훈련들에 대한 부분들, 또 가족 치료, 또 직업재활,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정신재활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이러한 독립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비효과적인 치료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측면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이러한 정신장애를 가진, 그것도 이제 중증 정신질환에 있어서 개인 상담을 할 때는 지지와 또 지금 그리고 여기, 이게 현실 인식의 단계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 및 그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거기에 이제 맞춰서 중증 정신질환을 면담하고 치료를 해 나아가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치료 중재적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담을 한다고 해서 이름만 묻고 어떻게 지냈냐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면담을 통해서 환자가 가진 문제점을 끌어내고 그 문제점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더 끌어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정신역동 치료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집단 치료에 있어서 이렇게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어떠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사회 재활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정신재활 측면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에서 이제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갔을 때 이러한 정신재활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학년 과정을 통해서 정신의학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정신의학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신장애의 증상, 그리고 정신장애의 분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의학 용어를 익히는데 중점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 또 정신장애 치료, 정신건강의학 치료에 대한 범주가 법적으로도 또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전반적인 것들이 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조현병에 대한 또한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 이제 조현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이 영상 여러분 보시고 조현병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준비한 동영상 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